여러분들 살 빼기 위해서 칼로리 따져가면서 많이들 드시죠? 그럼 탄단지 비율에 상관없이 같은 칼로리를 먹는다고 가정하면 살도 똑같이 빠질까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 같은 칼로리를 먹는다고 해도 살이 다 다르게 빠진다고 한다면은 저탄고지 식단이나 저지방 식단이나 여러 가지 식단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비만 환자의 체중 감량이나 건강을 위해서는 총 칼로리뿐만 아니라 탄단지 비율 조절이 꽤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 각각의 식단들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 결과에 대해서 한번 보면요. 먼저 비교적 가장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저탄수화물 식이법에 대한 연구를 보면요. 저탄수화물식은 다른 다이어트 식단에 비해서는 초기 체중 감량 효과가 확실히 크다는 연구 결과는 많이 있었습니다. 연구들을 보면요. 탄수화물의 섭취를 총 칼로리의 3-40% 정도로 제한을 하면요. 다른 식단에 비해서 평균 1.52kg 정도 감량 효과가 있었다고 하고요. 특히 초기 6개월간은 저지방식보다 3.3kg 정도 더 감량됐다는 연구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시행한 연구를 확인해 보면은 저탄수화물식이나 일반적인 다른 다이어트 식단이나 결국에는 체중 감량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저탄수화물 식단에서는 콜레스테롤이 유의하게 상승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거든요. 그러니 만약에 저탄수 식단을 한다고 하면은 저탄수 고지방 식단보다는 저탄수 고단백 식단을 하거나 지방을 먹을 때는 식물성 지방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요. 그렇다면 저지방식은 어떨까요? 저지방식은 지방 섭취를 총 음식 섭취 칼로리의 30% 미만으로 줄인 식단을 의미하고요. 체중 감량 효과는 다른 저열량식과 유사했다고 합니다. 저탄수 식단과 비교하면요. 초기 6에서 12개월 동안은 체중 감량 효과는 저지방식이 오히려 더 작았고요. 다만 1년 이상이 지나면은 두 식단 간의 체중 감량 효과의 차이는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대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는 저지방식이 더 효과적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고지혈증이 있다 하는 사람들은 저지방식으로 다이어트 하는 것이 저탄수식으로 다이어트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옵션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헬창분들이 다이어트 할 때 많이 하는 고단백 식단을 한번 볼게요. 고단백 식단은 단백질 섭취를 늘려서 근육의 손실을 줄이고 포만감을 높여 체중 감량에 용이한 식단인데요. 근데 실제 연구를 해보니까 체중 감량의 효과는 다른 식단과 비교했을 때 큰 장점은 없었다고 해요. 그치만 체중 감량의 효과는 크지 않다고 해도 다이어트 시에 근육 손실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다이어트 하는 동안에는 하루에 본인 체중의 킬로그램당 1.2g 정도의 단백질 섭취를 권장하고요. 매 끼니마다는 2에서 30g 정도의 단백질이 포함된 식사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저탄수화물식이든 저지방식이든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게 탄단지 비율을 개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고지혈증이 있는데 저탄고지 식단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다만 단백질은 매 끼니마다 2에서 30g 정도는 꼭 챙겨주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댓글로 질문 남겨주세요. 오늘도 똑똑한 다이어트 하시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